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LA 상류층의 상징이었던 베벌리 힐스 고급 저택을 팔고 한국식 아파트에 입주한 미국 상류층이 등장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물론 미국 주요 언론들도 이 소식을 긴급히 보도하며 이건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혁명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건 이 결정을 내린 인물이 바로 헐리우드에서 성공한 전설적인 영화 제작자라는 점입니다. 그는 왜 왕처럼 살던 대저택을 떠났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식 아파트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변화의 이야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블레이크, 68년의 인생을 살아온 헐리우드의 영화 제작자였죠. 이제는 은퇴하고 부동산 투자로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햇살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특히 오늘 아침은 더욱 그렇습니다. 저의 베벌리 힐스 저택 마당에서 장미꽃을 가꾸는 일은 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어요. 정원사를 고용할 수도 있지만 제 손으로 직접 흙을 만지는 것이 좋습니다. 넓은 마당을 바라보며 가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결실이라고요. 에드워드, 커피 가져왔어요. 아내 캐롤이 테라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4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 다를 바 없죠. 캐롤은 제 옆에 앉아 LA의 전경을 바라봅니다. 우리 집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 도시 전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어요. 이 집은 내 업적이고 내 자존심이야. 제 말에 캐롤은 가볍게 웃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 집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죠. 3,000제곱미터의 대지에 지어진 이 집은 수영장, 와인룸, 그리고 세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꿈을 완벽하게 구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후가 되자 휴대폰이 울립니다. 벤이군요. 저의 아들입니다. 벤은 몇 년 전 한국계 여성인 지수와 결혼했고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영상통화 버튼을 눌러 응답했습니다. 아빠, 손주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죠. 첫 손주라니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축하한다, 벤. 이름은 정했니? 네, 제이슨이에요. 한국 이름은 지우고요. 저는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제이슨 블레이크. 우리 가문이 새로운 구성원이군요. 아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벤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느껴집니다. 손주를 좀 봐주셨으면 해요. 서울로 와주세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서울이라니. 저는 미국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어요. 특히 아시아는 더더욱 낯선 곳이었죠. 벤, 그건 좀. 제 망설임을 느꼈는지 벤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제이슨은 아빠의 첫 손주예요. 그리고 지수도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해요. 제발요. 그 순간 영상 속에 작은 아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홍빛 얼굴에 작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모습이었어요. 제이슨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알았다, 벤. 가마. 전화를 끊고 테라스로 돌아와 바라본 저택은 갑자기 너무 크고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캐롤에게 벤의 요청을 전하자 그녀는 이미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난 항상 서울에 가보고 싶었어요. 벤이 보내준 사진들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도시 같아요. 캐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이 완벽한 집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이곳은 제가 수십 년간 꿈꿔온 삶의 완성이니까요. 하지만 첫 손주의 얼굴을 본 이상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서재로 가서 여권을 찾아 여행 가방에 넣었어요. 창밖으로 저택의 수영장과 정원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집을 두고 가는 것이 맞는 결정일까 싶었지만 가족은 그 어떤 집보다 소중한 법이죠.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2주 정도 머물 계획이었어요. 짐을 싸면서도 내심 긴장됐습니다. 한국, 그곳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으니까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함이 밀려왔지만 첫 손주를 만난다는 기대감에 활기가 돌았어요.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시스템은 미국보다 더 빠르고 편리하게 느껴졌죠. 출구에서 벤과 지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수의 품에는 작은 제이슨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첫 손주를 직접 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작고 보드라운 얼굴로 잠들어 있는 제이슨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도심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울창한 산들이 도시를 감싸고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아파트 단지들이었습니다. 벤, 이 도시에는 왜 이렇게 아파트가 많지? 아빠, 한국은 땅이 부족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해요. 아파트가 가장 실용적인 주거 형태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 가지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우리도 저기서 묵는 건 아니겠죠? 도착한 곳은 강남이라는 지역의 고층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제 예감이 맞았군요. 차에서 내려 위를 올려다보니 40층이 넘는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콘크리트 박스 안에선 못 살아.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벤은 놀란 듯 보였지만 곧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여긴 미국이 아니에요. 직접 보면 달라질 거예요. 내키지 않았지만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로비는 호텔처럼 깨끗하고 세련되었습니다. 경비원이 공손하게 인사했고 엘리베이터는 얼굴 인식으로 작동했죠. 적어도 보안은 철저해 보였습니다. 32층으로 올라가면서 저는 여전히 불만이었어요. 자연과 맞닿은 삶, 넓은 정원, 자유로운 공간이 제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아파트는 그 모든 것과 반대되는 존재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복도가 나왔어요. 벤이 한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또 다른 작은 공간이 나타났죠. 이중 현관이었어요. 신발을 여기 벗으세요, 아빠. 벤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집안에서 신발을 벗는다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마지못해 신발을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불편함이 몰려왔어요. 이 모든 것이 너무 낯설고 제 생활 방식과 맞지 않았습니다.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예상과는 다른 공간이 펼쳐졌어요. 넓은 창문으로 서울의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은 생각보다 넓고 개방적이었죠. 인테리어도 세련되고 모던했어요. 어때요, 아빠? 생각보다 괜찮죠? 벤의 질문에 솔직히 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 예상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제 취향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발밑에서 느껴지는 묘한 감각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한겨울이었지만 바닥에서 온기가 느껴졌어요. 이게 뭐지? 바닥이 왜 따뜻해? 온돌이라고 해요, 아빠.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죠. 바닥 아래로 온수관이 지나가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해요. 순간 모든 불만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런 난방 방식은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었어요. 우리 집의 벽난로나 에어컨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온기였습니다. 첫날 밤 바닥의 온기에 이끌려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포근함이었어요. 캐롤도 이 새로운 느낌에 놀란 듯 맨발로 바닥을 걸어다니며 즐거워했죠. 저기, 벤. 이 시스템은 전기를 얼마나 잡아먹지? 에너지 효율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난방비가 큰 부담이니까요. 아빠, 온돌은 사실 에너지 효율이 아주 높아요. 열이 고르게 분포되고 오래 지속됩니다. 벤의 설명을 들으며 아파트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이중 현관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문이 하나, 그리고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문. 이 구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 들었죠. 벤은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을 확실히 구분하는 한국 주거 문화의 특징이라고 설명했어요. 보안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 얼굴 인식 시스템, 24시간 경비. 저택의 보안보다 더 철저했어요. 저는 항상 미국 교외 지역의 개방성과 자유로움을 좋아했지만 이런 보안의 편리함도 분명 매력적이었죠. 화장실로 향했을 때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기는 전자동으로 작동했고 욕조의 수압은 완벽했어요. 화장실 바닥도 따뜻했습니다. 샤워 후 맨발로 서도 전혀 춥지 않았죠. 미국에서는 화장실 바닥 타일의 차가움을 피하기 위해 항상 슬리퍼를 신었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았어요. 딱딱한 의자보다 훨씬 편안했죠. 지수가 웃으며 낮은 테이블을 가져와 그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앉으시면 더 편할 거예요.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고 휴식을 취했거든요. 이 말을 듣고 보니 저도 모르게 한국의 오래된 생활 방식을 자연스럽게 따르고 있었네요. 낯설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우려 했으나 뭔가 이상했어요. 캐롤은 이미 침실 바닥에 이불을 펴고 누워 있었죠. 고급 매트리스를 두고 바닥에서 자다니요? 하지만 아내가 행복해 보여서 옆에 누웠습니다. 놀랍게도 바닥은 단단하면서도 적당히 푹신했어요. 온기가 등을 따라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이었죠. 어떠세요, 아빠? 한국식 온돌방에서의 첫날 밤이? 벤이 문을 살짝 열고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예상외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죠. 나쁘지는 않네. 아침이 되자 햇살이 넓은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졌어요. 베벌리 힐스의 아침과는 다른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지수가 한국식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 그리고 여러 작은 반찬들이 식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벤이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자고 제안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로비는 고급 호텔 같았고 경비원들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단지 내부에는 잘 가꾸어진 공원, 산책로, 분수대가 있었죠. 사람들은 여유롭게 산책하거나 벤치에 앉아 독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안쪽으로 들어가자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독서실, 심지어 작은 영화관까지 있었어요. 미국의 고급 콘도미니엄을 떠올리게 했지만 규모와 퀄리티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외부인은 출입이 제한됩니다. 벤의 설명에 놀랐습니다. 베벌리 힐스에서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각각 회원권이 필요하거나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어요. 저녁이 되자 지친 몸으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손주 제이스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조용히 그의 방에 들어가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문득 이상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바닥에 누워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침실로 돌아와 이불을 바닥에 펴고 누웠습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이 몸의 피로를 빠르게 풀어주는 듯 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콘크리트 박스라고 생각했던 공간이 이제는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는 조용히 바닥에 누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베벌리 힐스 저택의 킹사이즈 침대보다 더 편안한 잠자리였어요. 이 따뜻한 바닥은 분명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놀랄 정도로 가뿐했습니다. 온돌 바닥에서의 숙면 덕분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은 활기찼어요. 베벌리 힐스의 고요함과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벤이 오늘은 아파트 단지 시설들을 제대로 둘러보자고 제안했어요. 사실 어제 잠깐 본 시설들이 궁금했습니다. 미국 교외의 고급 주택단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으니까요. 아파트를 나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단지 내 산책로는 마치 공원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는 주민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로 활기찼죠.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려면 차를 타고 나가야 했습니다. 이 단지에만 약 5,000세대가 살고 있어요. 작은 도시와 같죠. 벤의 말에 놀랐어요. 5,000가구라니. 우리 동네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대형 슈퍼마켓, 카페, 레스토랑, 심지어 병원과 약국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건물 안에 있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외출할 필요가 없었어요. 벤, 이건 아파트가 아니라 하나의 도시군. 피트니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최신식 기구들이 가득했어요. 회원카드를 체크하고 들어가는 미국의 고급 헬스클럽과 달리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죠. 수영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이 지하에 있었어요. 경제적 효율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베벌리 힐스에서는 수영장 관리, 정원 관리, 보안 등 모든 것을 개인이 부담해야 했어요. 그러니 관리 인력도 따로 고용해야 했죠. 다음으로 키즈 카페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였어요. 제이슨은 아직 너무 어렸지만 미래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독서실도 있었어요. 조용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 엘리베이터 몇 번이면 이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다니.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파트의 또 다른 특징에 주목했어요. 스마트홈 시스템이었습니다. 월패드라는 장치로 온도, 조명, 심지어 공기청정기까지 제어할 수 있었죠. 미국에서도 스마트홈은 있었지만 이렇게 통합된 시스템은 처음이었어요. 주방도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이 빌트인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냉장고, 오븐, 전자레인지가 벽에 깔끔하게 내장되어 있었죠. 공간 활용도가 뛰어났습니다. 미국의 넓은 주방과는 달랐지만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녁에는 단지 내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켜진 산책로는 안전하고 평화로웠어요.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이웃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커뮤니티 의식이 느껴졌어요. 베벌리 힐스에서는 이웃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각자의 저택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다양한 세대가 같은 공간에서 조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저는 점차 이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매일 아침 단지 내 산책로를 걷고 가끔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기도 했어요. 벤과 지수가 일하러 간 사이 저는 손주 제이슨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놀이방에 데려가기도 했죠. 아기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습니다. 베벌리 힐스의 저택이 넓고 호화로웠지만 사실 그곳에서는 매우 외로웠어요. 캐롤과 저만 있었고 넓은 공간은 오히려 공허함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늘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고 생기가 넘쳤어요. 아파트 생활의 편리함도 점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쓰레기는 분리배출하여 버리면 알아서 처리됐고 경비원들이 24시간 안전을 담당했어요. 택배도 경비실에서 안전하게 보관해 주었죠. 이런 서비스는 베벌리 힐스에서는 모두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캐롤이 말했어요. 에드워드, 나 이곳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지하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는 게 너무 편리해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콘크리트 박스라고 생각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매우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생활 방식으로 느껴졌어요. 특히 손주와 함께 있을 때 단지 내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편리함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국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작은 도시였고 공동체였으며 효율적인 생활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식 개인주의적 주거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차이를 점점 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오후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에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기대와 달리 석 달째 서울에 머물고 있었죠. 애초에는 2주만 머물 예정이었는데 이상하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손주 제이슨이 옆에 누워 있었어요. 이제 3달이 넘은 제이슨은 미소를 짓고 옹알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질 때면 가슴이 벅차올랐죠. 베벌리 힐스의 넓은 정원과 수영장이 있는 저택이 더 이상 그립지 않았어요. 이 바닥에서 손주랑 그림 그리고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 캐롤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미소 지으며 제 옆에 앉았어요. 캐롤도 서울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단지 내 요가 클래스에 다니기 시작했고 인근 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도 즐거워했죠. 온돌 바닥은 정말 신기했어요. 추운 겨울에도 항상 따뜻했고 아기가 뒹굴기에도 안전했습니다. 미국의 딱딱한 마루바닥이나 차가운 타일과는 비교할 수 없었죠. 이 바닥 문화는 가족 생활에 완벽하게 맞는 것 같았어요. 벤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요즘 벤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늘은 특히 더 지쳐 보였죠. 힘든 하루였어요. 벤은 한숨을 쉬며 바닥에 누웠습니다. 제이슨이 아빠를 알아보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에 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스트레스가 좀 있네요.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과 진정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헐리우드에서 바쁘게 일할 때 벤은 그저 주말에 잠깐 만나는 아들이었습니다.
대화라고 해봤자 학교 성적이나 미래 계획에 대한 짧은 질문들 뿐이었죠. 그날 밤 제이슨이 잠든 후 벤과 함께 베란다에 나갔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건물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벤, 솔직히 말해봐. 왜 미국을 떠나 한국에 정착했니?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벤이 대학 졸업 후 한국계 회사에 취직하고 한국인 지수와 결혼하여 서울로 이주한 것은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아들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죠. 아빠, 사실 미국에서는 항상 이방인 같았어요. 혼혈인으로서 완전히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웠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라요. 물론 외국인이지만 이상하게도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벤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아들의 정체성 고민을 전혀 몰랐다니. 아니,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의 가족 중심적인 문화가 좋아요. 주거 환경도 그렇고요. 이 아파트를 봐요. 모든 것이 가족 생활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잖아요. 벤의 말을 들으며 지난 몇 주간 경험한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들,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 그리고 무엇보다 이 따뜻한 바닥에서 가족이 함께 모이는 문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아빠, 이젠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족이 중요한 거죠. 벤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평생 더 크고 더 화려한 집을 위해 달려왔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벤, 미안하구나. 아빠가 너무 일에만 집중했어. 오랜만에 아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벤의 어린 시절, 제가 영화 제작으로 바빠 참석하지 못했던 학교 행사들, 그리고 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까지. 이야기는 깊어졌고 시간이 흘러갔어요. 밤이 깊어지자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수와 캐롤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죠. 이제는 침대보다 이 방식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미국에 돌아가면 온돌이 그리울 거예요. 벤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베벌리 힐스의 저택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제이슨과 거실 바닥에 누워 놀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기 손가락이 제 얼굴을 만졌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베벌리 힐스에 있었다면 손주와 이렇게 가까이에서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 거예요. 에드워드,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캐롤의 부름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는 지수가 한국식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이 음식들도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미국식 아침이 그리워지지 않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 중 하나인 이곳에서 저는 역설적으로 가장 전통적인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소통,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요.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석 달간의 서울 생활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기대했던 반가움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넓은 도로, 드넓게 펼쳐진 주택가, 그리고 각자의 공간에 고립된 듯한 집들.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죠. 베벌리 힐스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정원사가 관리해온 마당은 여전히 완벽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우리를 반기는 것은 정적뿐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그리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았지만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오니 어때요? 캐롤의 질문에 솔직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저택이 갑자기 너무 크고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서울 아파트에서는 모든 것이 가까웠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손에 닿는 거리에 있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조차 여행처럼 느껴졌어요. 첫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밤은 서울보다 조용했죠.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편했어요. 서울 아파트에서는 항상 주변에 작은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이웃의 발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들. 그 소리들이 이상하게 안정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었지만 갑자기 이 넓은 공간이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서울에서는 작은 베란다에서도 도시의 활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고립된 느낌만 들었죠. 딸 리사가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딸이었지만 서울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빠, 한국은 어땠어요? 역시 우리 집이 최고죠? 리사의 질문에 망설였습니다. 딸은 제가 한국의 아파트 생활을 불편해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사실 서울의 아파트 생활이 놀랍도록 편리했단다. 모든 것이 가까이 있고 효율적이었어. 리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항상 미국식 주거 방식을 최고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때 리사가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왜 바닥에 이불 깔고 누워 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거실 바닥에 담요를 깔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서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은 서울의 온돌 바닥과 달리 불편했지만 어쩐지 그 자세가 자연스러웠어요. 그냥 편해서 그런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 리사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와인룸에 들어가 오래된 와인을 꺼냈습니다. 예전에는 와인룸이 제 자부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백 병의 와인이 있었지만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죠. 수영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넓은 수영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이 얼마나 되는지. 서울 아파트 단지의 공용 수영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항상 깨끗하게 관리되었어요. 개인 소유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밤에는 노트북을 열어 벤이 보내준 영상을 봤습니다. 제이슨이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작은 손으로 온돌 바닥을 더듬으며 움직이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영상 속에서 벤과 지수가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친구 스티브와 골프 약속이 있었습니다. 컨트리클럽의 넓은 잔디밭을 걸으며 서울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스티브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에드, 네가 콘크리트 아파트에서 행복했다고? 예. 농담이지? 아니야, 스티브. 처음에는 나도 그 생각이었어.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완전히 달랐어. 골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벤이었어요. 화상통화로 제이슨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 순간 제 마음에 결심이 섰습니다.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된 거야. 그날 밤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화려한 저택, 넓은 정원, 수영장, 와인룸. 모든 것이 제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중요한 것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삶과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근 LA 부동산 시장 동향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택을 매물로 내놓는 것에 대해 상담했죠. 캐롤에게 이 생각을 말했을 때 아내는 놀랍게도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에드워드, 우리도 이제 변화가 필요해요. 이 큰 집보다 우리 손주와 가까이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스티브와 골프를 치던 중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8번 홀을 마치고 클럽하우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어요. 에드, 들었어? 라온하임이라는 한국식 스마트 단지가 LA 근교에 들어선대. 스티브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한국식 단지라니 정말 우연이었죠. 스티브의 설명에 따르면 온돌 바닥부터 이중 현관까지 모두 한국식 설계의 첨단 기술이 결합되었다고 했어요. 파사데나 근처에 모델하우스가 오픈했다는 정보도 얻었습니다. 다음 날 캐롤과 함께 라온하임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어요. 건물 앞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현대적인 외관과 한국적인 요소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라온이라는 단어가 즐거움을 의미한다는 안내판이 있었죠. 모델하우스 입구에서 한국계 미국인 직원이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라온하임의 컨셉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이곳은 한국의 주거 문화와 미국의 공간감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입니다. 설명을 들으며 모델하우스 내부로 들어갔어요. 입구에서 신발을 벗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내부로 들어서자 따뜻한 바닥이 발을 맞이했어요. 서울에서 느꼈던 그 포근함이 그대로였습니다. 거실은 넓고 개방적이었어요. 천장은 미국식으로 높았지만 바닥은 한국식 온돌이었습니다.
창문은 커다랗게 설계되어 충분한 자연광이 들어왔어요. 이런 조화가 놀라웠죠. 첨단 스마트홈 시스템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직원이 태블릿 하나를 조작하자 커튼이 자동으로 내려오고 조명이 밝기를 조절했어요. 온도, 습도, 공기질까지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어되었습니다. 서울의 스마트홈보다 더 진보된 시스템이었어요. AI가 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 최적의 환경을 자동으로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커튼이 열리고 바닥 온도가 올라간다고 했어요. 미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기술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이동했어요. 모든 가전제품이 빌트인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식 김치 냉장고도 있었어요. 공간 효율성이 극대화된 설계였죠. 미국식 주방의 넓은 공간과 한국식 주방의 효율성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베란다에는 드론 배송을 위한 작은 플랫폼이 있었어요. 식료품이나 소포를 드론으로 직접 배송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냉장식품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정말 미래적인 시스템이었죠. 서울에서도 보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단지 시설로 안내받았어요.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공유 작업 공간, 영화관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단지와 비슷했지만 더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어요. 주민 전용이라고 했습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출입이 관리된다고 했어요. 보안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죠. 단지 전체가 감시 카메라로 모니터링되고 모든 출입구는 생체 인식으로 통제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을 때 가장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LA 다운타운의 스카이라인, 멀리 보이는 산맥, 그리고 해질녘의 황홀한 하늘. 이 모든 것을 공유 공간에서 즐길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옥상에는 커뮤니티 가든이 있었어요. 주민들이 함께 채소와 허브를 기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미국의 개인주의적 문화와 한국의 공동체 문화가 조화롭게 융합된 공간이었어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지키면서도 함께 나누는 가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투어를 마치고 나오면서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식 그 자체였죠. 베벌리 힐스의 호화로운 저택과는 다른 종류의 럭셔리였어요.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효율적이면서도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캐롤이 물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든다는 말로는 부족했죠. 이곳은 서울에서 경험했던 모든 장점을 가져오면서 미국적 요소와 최첨단 기술을 더한 완벽한 공간이었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에 캐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베벌리 힐스의 저택을 팔고 이곳으로 이사 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집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야.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어요. 캐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렸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라오나임 모델하우스를 본 지 일주일 만에 베벌리 힐스 저택을 매물로 내놓았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저택은 제 정체성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놀랍게도 집은 빠르게 팔렸어요. 헐리우드 스타가 구매자였습니다. 저보다 젊은 세대였죠. 이 화려한 저택은 그에게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가치를 찾고 있었으니까요. 라오나임의 분양 계약을 체결했어요. 최상층 유닛을 선택했습니다. LA의 스카이라인과 산맥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유닛 내부는 제 취향대로 일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했어요. 온돌 바닥과 스마트홈 시스템은 기본이었고 벽과 조명, 부엌 가구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벤에게 전화했어요. 우리의 결정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벤, 우리가 LA에서 한국식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벤의 놀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정말요? 농담이죠? 전혀. 라오나임이라는 곳이야. 서울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이 여기 있어. 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갔어요. 미국식 주거 문화에 절대적 신념을 가졌던 아버지가 콘크리트 아파트로 이사한다니 믿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저는 벤에게 LA 지사로 발령받는 건 어떤지 물었습니다. 벤의 대답은 더 놀라웠어요. 이미 회사에서 LA 지사 발령 제안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다만 제가 한국식 주거를 이해할지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요? 세상은 참 신비롭습니다. 6개월 후 저희는 라오나임에 입주했어요. 2주 뒤에는 벤의 가족도 합류했습니다. 제이슨은 이제 1살이 넘어 걸음마를 완전히 터득했어요. 그 작은 발로 온돌바닥을 달리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손주와 함께 사는 즐거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어요. 새 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AI 시스템이 최적의 온도와 조명을 자동으로 설정해 주었어요. 커튼이 서서히 열리며 자연스럽게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방의 커피 머신은 제가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커피를 내려주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한 번의 설정으로 가능했습니다. 단지 생활도 활기찼어요. 캐롤은 옥상 커뮤니티 가든에서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행복해했어요. 저는 피트니스 센터와 수영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베벌리 힐스에서는 차를 타고 나가야 했던 일들이 이제는 엘리베이터 몇 번이면 해결되었죠. 지수는 단지 내 공유 작업 공간을 이용해 원격 근무를 시작했어요. 제이슨은 키즈 카페에서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건물 안에서 가능했어요. 가족이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옥상 정원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LA의 전경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가끔은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이 새로운 주거 방식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죠. 딸 리사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방문 후에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녀도 근처 단지의 입주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가까이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오늘은 제이슨의 첫 생일입니다. 단지 내 공용 공간을 예약해 파티를 열었어요. 이웃들도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베벌리 힐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생일 파티가 끝나고 제이슨을 재우고 나서 베란다에 나왔어요. 캐롤, 벤, 지수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솔직히 어때요? 후회는 없어요? 벤의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전혀.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어. 그리고 그것은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게 되었어요. 마당과 수영장의 크기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효율성과 실용성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집은 벽과 지붕이 아니라 사람과 온기다. 문득 떠오른 생각을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배운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 문화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가족을 한 곳에 모으는 문화였습니다.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죠. 효율적인 생활과 공동체 의식이 결합된 생활 양식이었어요. 온돌은 제 몸을 바꿨고 한국 아파트는 제 삶을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두 문화의 좋은 점을 모두 누리며 살고 있어요.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다는 진리를 68세에 깨달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